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 청나라. 그러나 19세기 바다 건너 온 오랑캐의 총포와 밀려드는 민중의 절규 앞에서 황제의 위엄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개혁의 불씨는 꺼지기 바쁘고 근대화의 열차는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그 처절한 쇠락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840년 영국은 청나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유는 아편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상인들은 중국의 아편을 들여와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었고 청정부는 국민의 중독을 우려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광동성에 파견된 관리 임칙선은 아편을 몰수해 광장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 양이 무려 2만 상자. 이를 본 영국은 우리 재산을 불태웠다 며 무력으로 응징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1차 아편전쟁입니다. 청나라는 전쟁의 개념조차 몰랐습니다. 황제는 하늘 아래 청 외에 강국이 존재하겠는가? 라며 방심했고 군대는 화승총과 도검만으로 무장한 채 근대 무기로 무장한 영국군을 상대하려 했습니다. 영국군의 한 포는 남경성 벽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청은 굴복했고 1842년 난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홍콩을 영국에 넘기고 상하이 광저우 등 5개 항구를 개항했으며 막대한 배상금까지 떠안게 됩니다. 이 조약은 중국 근대사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청나라의 자존심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야사에는 당시 도광제는 전쟁 중에도 자금성에서 기러기 사냥놀이를 멈추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 어느 날 기러기 날갯짓 소리보다 영국 군함의 포성이 더 크게 울려 퍼졌지만 그는 무슨 천둥인가? 라며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1851년 광서성의 가난한 서생 홍수전은 충격적인 계시를 받게 되는데 나는 예수의 동생이다. 기독교와 중국의 전통을 결합한 그의 사상은 민중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천황이라 칭하고 만주족을 몰아내고 천국을 세우자며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킵니다. 군대는 폭발적으로 불어나 청나라 인구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2천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반란은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내전이었습니다. 태평천국은 왕조와는 달랐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동, 노예제 폐지, 재산 균등 분배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체계 없이 감정적으로만 움직이던 체제는 곧 내부 균열을 일으키고 마는데 이를 진압한 인물이 바로 증국본 그리고 그의 제자 이용장입니다. 이들은 향용이라는 지방 민병대를 동원해 반란을 진압했고 이후 거대한 권력 기반을 얻게 됩니다. 야사에는 홍수전은 황궁 안에 은나무를 세워놓고 매일 여신들과 천상의 노래와 춤을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실로 천국의 퍼레이드라 불릴 정도로 화려했지만 전쟁이 길어지자 민중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861년 태평천국의 여파 속에서 청조정은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 국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양무운동의 시작입니다. 핵심 인물은 바로 이용장. 그는 기술은 서양 것, 정신은 중국 것이라 말하며 중국 최초의 증기기관, 철도, 병기공장, 조선소 등을 설립합니다. 대표 성과들을 알아보면 최신식 병기를 생산하는 강남 제조국을 만들었고 후커우 조선소를 설립하여 군함을 제작하였고 그리고 동아시아 최대의 해군인 북양함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상하이와 텐진을 연결하는 철도, 부설과 전신선 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업은 관영기업 형태였습니다. 관리들은 사업을 사유화했고 자금은 착복되기 일쑤였습니다. 북양함대는 거대한 위용을 자랑했지만 실전 능력은 형편없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일본은 수개월 만에 청해군을 괴멸시켰고 세계 4위의 함대라는 자부심은 쓰디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북양함대 장교들은 훈련보다 연애와 마작을 즐겼다고 합니다. 일본과의 전쟁 당시 포탄이 없어 벼룩시장 포탄을 구매해 사용했다는 일까지 전해집니다. 심지어 함대 일부는 출항 전 사기 저하를 이유로 스스로 침몰시켰다는 설도 있습니다. 전쟁의 참패 후 젊은 황제 광서제는 개혁의 칼을 꺼냅니다. 그를 돕는 자는 개혁 지식인 캉유웨이와 량치차오. 그들은 신문 발간, 신식 교육, 군제 개혁 등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는데 이를 변법자강운동이라 합니다. 그러나 개혁은 단 103일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실권자 서태후가 쿠데타를 일으켜 광서제를 감금하고 변법화를 처형을 해버립니다. 중국 근대화의 마지막 불씨가 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의화단 운동을 비호하면서 서양 귀신들을 쳐부수자
라는 구호 아래 민간 무술단체가 들고 일어나 선교사와 외국인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일로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에 진격해 자금성을 짓밟게 됩니다. 청나라는 또다시 막대한 배상금을 물고 군사 개입을 허용하는 신축조약을 맺고 맙니다. 야사에는 서태후는 연합군이 오자 자금성의 유령이 나타났다며 밤중에 화려한 마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하는데, 도망 중에도 일행은 멈춰서 차 마시는 의식을 진행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1911년 우창공기가 일어나고 각 성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1912년 마지막 황제 푸이는 결국 폐위하며 267년간 이어진 청나라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써 한 시대가 저물고 중화민국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피와 눈물이 뿌려진 후였습니다. 청나라는 바람 속에 사라진 연기 같았습니다. 개혁은 늦었고 지도자들은 꿈만 꾸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바꾸고자 하는 진심이다. 자,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